네. 여러분 공모주 투자는 160으로 한번 새롭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몰랐는데 제 주변에도 이거 160 좀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 방송과 상관없는 톡방들에서도 160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발가리로 제가 손톱 좀 갈아왔는데 네. 와, 손톱이 손톱이 갈려버리네요. 네. 강력한 모터.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살짝 정리하고 그죠? 예,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도 소폭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그 변동성은 좀 줄었고요. 조금씩 좀 올랐습니다. 연속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11월 20일 날 큰 폭 하락 후에 11월 21일부터 10일 동안 하루 올랐어요. 그런데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일 상승 후에 하락하고 그 이후에 또 4일 연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승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다우 0.5, 나스닥 0.9, S&P 0.3. 4일 연속 상승했는데 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신고가 부근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무리가 젖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가 구조조정 후에 AI 투자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칩 출시한다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이슈였고요. 그래서 길주들이 좀 지난주에는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올랐고요. 마이크론이 4.64%, 샌디스가 7%, 브로드컴이 2% 오르면서 길주 위주로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지금 변동성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거 보시면 S&P 500이 일봉입니다. 여기 거꾸로 보면 금, 요 지난주에요 이게. 이게 제가 위아래가 똑같다는 십자형, 네. 그러니까 도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봉 차트 설명에서는요. 이런 모양이 쭉 나오면서 신고가 근처에 돼서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월봉입니다. 11월에 양호한 조정을 아래꼬리 길게 있었고요. 12월 첫째 주에 양봉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됐고 연말 랠리만이 아니고 보통 산타 랠리는 12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까지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 1월까지 산타 랠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나겠죠. 금리 인하를 하고 네.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점도표 및 내년도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되는 거라서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FOMC 회의가 있고 우리는 선물 없음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벤트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정도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벤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 그때 이제 그만할 건데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엔비디아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 많이 했죠. 꽤 많이 올라왔고요. 샌디스크도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른 고려 전혀 없이 예. 온리 차트상으로만 보면 예. 지금 저 미국의 뭐 저런 기술주 같은 예. 친구들 혹시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 차트만 보자면 그렇게 뭐 하면 역시 뭐 다른 것들 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길쪽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다른 네.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 이 차트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수용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모르는 상태라고 하고 이 차트를 보면서 전 차트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것이 이 차트로는 사람들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4.4% 올랐고요. 코스닥이 1.3% 올랐습니다. 그 전주에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7.8% 올랐어요. 한 주 동안. 그러면 전체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특히 많이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1.78%, 코스닥은 마이너스 0.55%인데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12조, 기관들이 1.21조 순매수했습니다. 합쳐서 2.3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4,1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3.1% 올랐고요. 현대차가 11%, HL만도가 9.4%. 지난 한 주 동안은 뭐 금요일날 목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주간이었습니다. 11%. 네,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하루 올라간 거고요. 먼저 차트 그러면 먼저 놀라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주일 안에 30%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이 주봉입니다. 이게 한 주간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 이거 현대 모비스요. 모비스. 예, 이게 지난 한 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이 네.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양매수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4,100포인트에 안착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 주간에도 코스피가 더 강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자동차, 원자력, 로봇 섹터 그리고 바이오에는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약 2조 원 순매수했고요. 오랜만이죠. 네. 11월 내내 팔다가 11월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팔았거든요. 11월 얼마 팔았냐면 외국인들이 16조 원 팔았습니다. 진짜 많이 팔았죠. 16조 원 좀 팔아서 11월에 4.4% 빠졌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12월 첫째 주잖아요. 지난주가요. 네. 4.4%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1.9조 원 정도 사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11월에 빠지는 동안 외국인들이 16조 원이나 파는데 시장이 아주 약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자꾸 위쪽을 바라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조금 딱 사니까 그냥 곧바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하게 위쪽을 바라보는 비교를 한다면 네.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원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거의 10% 올랐고요. 원전 중에서도 현대건설과 BHI와 우진이 많이 올랐어요. 이 세 개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이 건설되고 나서 2030년까지 뭘 짓고 이러잖아요. 네. 2050년까지 몇 개 짓고 그러는데 그걸 짓고 나서의 수익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짓는 동안에 부품과 그리고 공장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부품인 BHI나 우진 이런 게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것도 설명을 반도체와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진행할 때.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주간은 1.3%, 코스닥 금요일 날 0.55% 올랐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12%였어요. 이게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보셨죠? 네. 그래서 독일 법원에서 머크의 키타로다 SC라고 하는 요 유통금지 가처분 명령이 됐다라는 네. 내용들이 있었는데 알테오젠에서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 기사도 나오고 해명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머크의 투자 의견이 하향되는 그런 보고서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요 내용들 때문에. 근데 뭐 내용을 쭉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향후에 지금 성장의 지금 그 가도가 길에 문제가 크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알테오젠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신경 쓰여지는 이제 노이즈가 생겼다라는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뭘로 해석할까요? 그 저기 잘 아시는데 못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이걸 아니다 사야 돼, 아니냐 팔아야 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주가 움직임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가 움직임대로. 네, 주가 움직임대로 주가 움직임에 해석을 하고 수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해 뛰어나 그래서 나만의 해석으로 하기보다는 네. 이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시장의 해석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2% 하락했는데 오늘 만약에 바로 반등 준다든지 반등 줬다가는 아마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밀렸다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어려워서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거 아마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각자의 해석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네. 수급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상장한 MT바이오가 11,000원에 상장해서 44,000원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다음날 또 올라서요.
시가총액 3.7조 원이 코스닥 시가총액 17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스닥의 이 시총과 이런 부분이 이게 왜 코스닥이 등락폭이 심하고 이런 욕을 먹냐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좀 무슨 이슈만 생기면 그러면 종목 또는 섹터가 그쪽으로 쭉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뭔가 좀 제도적인 것들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코스닥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셌고 삼성전자가 주도했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알테오전이나 이런 바이오주들이 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했다. 그리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보시면 이 일봉입니다. 제가 이게 하락과 반등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방향을 이제 잡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정도만 지난주에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을 크게 줌으로써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보면 11월에 한 주 빠지고 다음날 반등 시도, 한 주 빠지고 다음날 반등 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그냥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고점이 4,226이니까 뭐 100포인트 정도니까 뭐 위쪽으로 바라보려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지난주 오르면서 신고가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LG그룹도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는. 물론 네.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얘기들 많이 하냐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LG그룹 이런 데들이 오른 거 보면은 대표적인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선두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아? 그럼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만들어줬다. 네. 금요일 날 분위기가 앞으로의 랠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금요일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 섹터별로는 혈액회가 있고 유방암학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이 섹터에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지에서 지난주에는 아마존에서 컨퍼런스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AI 및 반도체 컨퍼런스가 바클레이지에 있는데 여기 반도체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아마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이슈는 미국은 FOMC 회의, 우리는 파생상품 동시 만기입니다. 선물은 동시 만기.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중요하게 이번 주에 생각하는 부분은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예요. 얘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얘들이 크게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지금 AI 버블론, AI 관련 반도체에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쪽은.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한 부분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된 거고, 그리고 지난 주서부터 미국은 QT 종료를 했습니다. 연준이 QT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 재확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를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 자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요번에 금리 인하보다도 오히려 대차대조표 재확대, 즉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 보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이번 주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 12월 말과 1월 달까지의 시장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반영됐다, 후반영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금 부족은 뭐예요? 지급준비금 부족이요. 은행들? 예. 아, 예. 아. 그래서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 맨날 네네.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예.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외국인들이 16조 원이나 팔았는데 4%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원 샀는데 4.4% 그냥 바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잘 버텨냈고 그리고 그 매도는 차익 실현 매도가 맞는 것 같다. 네.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이런 방향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에 의한 프로그램 거래에 영향이 많이 있지만 섹터별로는 수급 순환하면서
지난주에는 자동차가 움직였고 또 원자력이 움직였고 이렇듯이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별 순환이 많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자동차 움직였는데 이번 주서부터 계속 이제 나올 얘기가 상법 개정 얘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뭐 이쪽으로 더 바라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강한 종목이 더 이제 강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랄까요? 이걸 추종하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뭐 이번만이 아니고 뭐 내년에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보면은 당연히 더 섹터의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좀 맞춰야겠죠. 근데 이번 네. 주에는 제약바이오에도 이벤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및 반도체 이벤트가 좀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지막에 더 올랐어요 반도체가. 네.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하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벤트가 뭐였냐면요. 요거입니다. 10번과 11번 두 가지 뉴스인데요. 반도체 산업 관련 국내입니다. 국내 관련 정책이 나왔어요. 금산분리 지주사 규제 완화. 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 회사가 국내 계열사를 신규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100% 손자 회사는 100% 가져가야 된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걸 완화한다는 거예요. 이걸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삼성전자는 손자 회사들이 저기가 많아요. 뭐랄까요? 길주의 스타트업 기회사 이런 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네. 네. 그럼 요번에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전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인수할 수 있고. 소부장이나 멜루시에 지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네. 또는 해외 기업하고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이런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쓸 수 있다는 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쪽에 소부장 쪽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주도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에 있었어요. 금요일 날. 네. 그러다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또 하나는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요거 네. 총 150조 원 조성한다 그러는데 그중에 약 50조 원 정도는 아마 반도체에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 있었고요. 이게 네.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하는 거 이게 정책 자금이 75조 원, 민간 자금 75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공동 위원장을 3명 뽑았는데 1명이 금융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네. 회장입니다. 어. 이게 이렇게 2명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면면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AI 반도체하고 로봇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금융하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하고 네. 이런 쪽에 뭔가 좀 무게가 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네. 20여 명의 전략위원회 출범이 될 거고 이 전략위원회는 이제 금융사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 회장님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CEO가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연기금처럼 운영 목표, 운영 관리, 자산 배분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서 실제로 자산 배분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굉장히 호재가 됐겠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더 올라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QT도 종료하고 또는 국채 매입하고 자꾸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요 사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이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안 좋았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거의 밑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팬데믹 때보다 더 안 좋아. 이게 팬데믹 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장기 지표예요. 네. 이게 팬데믹 때거든요. 얘가 꼬꾸라졌을 때 이게 전부 다들 이 회색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예. 이거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기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요. 지금 그 밑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맨날 좋은 것만 보잖아요. 네.
좋은 주가만 보고 좋은 기업만 보고 이것만 계속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면에 경기 선행 지수가 잘 안 맞았고 몇 년 동안 안 맞았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뭐 반등하고 직전 저점에서 반등하는 척하다가 지금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경기 부양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경기 겁니다. 선행 지수에 주가도 꽤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네, 이렇게 높은데도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섹터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뉴스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원전이 좋았죠. 원전 관련된 뉴스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 3단 원자로 3기 가동, 2030년까지 원전 10기 건설,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운영 허가 심사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 SMR 등 신형 원자력 기술 개발 및 배치 위해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할 거다. 근데 현대건설이 금요일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건설이 미국의 홀텍과 뉴욕주 원전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행정명령에 홀텍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SMR 조기 배치 정부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하는 거에 이게 원전 건설할 때 SMR 건설할 때 현대건설 홀텍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대건설이 하지 않겠어?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장에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원전 그래서 전에처럼 그냥 원전 관련 쫙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좀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 뉴스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금융 완화나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 공급망 가격 담합 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소유한 기업들이 미국 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거나 툭하면 얘기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집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뉴스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물가 오르는 걸 잡으려고 하는구나. 네. 이게 지금 물가 상당히 걱정스럽구나, 얘들. 네. 이게 되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러우 전쟁에 종전을 하라는 것도 사실은 유가가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도의 정책에 뭘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딱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네 기업들도 행정명령으로 그렇지만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은 거기 페널티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물가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관련해 가지고 독일의 2위 상업은행이 코베르츠방크에서 전망을 하나 내놨는데요. 일본은 요번에 금리 25비 금리 인상할 거로 여기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12월에. 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하려고 그러죠.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BOJ가 12월과 내년 4월에 인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월 4월에는 일본 금리가 1%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면 앞으로의 전망은 뭐냐면 일본이 지금 1% 위로 올라가 금리가.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지금 3.75에서 4%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1% 일대로 내리라 그러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한 3%까지 간다. 차이가 2%뿐이 차이 안 난다. 네.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엔캐리. 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우리 원화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은 아시아 통화하기 때문에 강세가 나타날 거긴 한데 요즘에 동조가 있으니까요. 근데 엔캐리 때문에 갑자기 금융시장에서 충격이 발생을 하면 또 이것도 그런데 약간 먼 일이지만 그것에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야 되냐? 아니면 나쁘게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지금 러시아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쭉 하고 싶었어요. 진짜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면 4번 뉴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뉴스 중인데 더 지금 뭐랄까요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27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완전히 중단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겁니다. 금요일날. 장기간 이어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2026년 내년 말까지 LNG 수입 중단하고 27년까지는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도 다 중단. 그리고 원유 수입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 측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유럽하고 싸울 준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까지 막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본 뉴스가 우리 뭐 보통 우리 공중파 KBS, MBC, SBS 막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디가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를 제가 얼핏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야 정말 이쪽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물론 남의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보시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얘기가 막 뉴스에 보셨죠. 그 미국이 나토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의 입장에서는 네.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무기를 30% 이상 추가로 확보하자라는 걸 얘기를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 나머지 세 줄이 제가 거꾸로 가지 않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이 징병제의 부분제 부활, 프랑스는 18세에서 19세 대상 자발적 징병제도 시행, 덴마크 올해부터 여성도 징집, 노르웨이, 스웨덴 여성 포함 징집제 시행, 폴란드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말에 군사훈련 프로그램 시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웃음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런 거 하지 않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걸 보면은 야 이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휴전 또는 종전의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럽은 참 상당히 좀 우리가 새 바라보는 유럽하고 다른 행보 또는 삶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님 제가 오늘 뉴스는 안 가져왔는데 그 언급은요. 지금 유럽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 절대로 미국이 온전치 못하다. 미국 혼자서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 유럽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유럽 참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여기까지요.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산업이 내년에 양산 초기다라는 보고서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로봇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물론 작년에도 했어요. 네, 오래됐죠. 작년에 로봇 관련주 감속기 종목들 막 폭등하고 재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다시 신고가 됐어요, 걔네들이요. 다시 신고가 내면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엔비디아와 이제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현대차, 미국은 테슬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양산 및 스케일업 실적 전환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만 부품사들은 상당히 수혜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화면 가져온 게 그래서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쫙 현대차에 대한 거. 그리고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도 하고 다 하잖아요. LG, 현대, 삼성, 두산, SKT, SK 얘네들이 지분 관련했거나 지분 투자했거나 했던 관련 기업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에 시장이 지난주부터는 또 다시 관심을 또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바로 또 막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년도 1년 동안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 엔비디아가 뭐 요즘에 재정 관련된 AI 관련주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현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2025년 10월 기준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이 606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시장 엔비디아가 떴죠. 그때 대비 5배. 올해 약 968억 달러의 잉여 현금화로 창출. 향후 3년간 5,7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엔비디아가 여러 곳에 지금 이게 투자를 직접 했고 또는 투자 검토 중이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뉴스가요. 엔비디아는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서 향후의 성장성을 뭘 보여주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 우리도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끔 그냥 한마디의 저의 의견을 드리는데요. 우리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뭐 요즘에 SK하이닉스가 올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전해드린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여기에 금산분리 지주사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아마도 투자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제가 증권사에 입사해서 지난 30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 또는 기술력이 있는 소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흔히 얘기하는 게 뭐 가격 내고쳐서 마진을 줄인다. 그래서 투자해놓고 기술력 빼먹고 그냥 뒤로 도망가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팽배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제일 보시면요,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나 이런 오늘의 그 뭐 최고의 기업들은 대부분 일단 자기의 기술력을 갖고 돈을 벌어서 그것만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는 그런 약간 부정적 정서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들도 상당히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걸 뭘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게 뉴스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8번 뉴스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무어스레드가 상장했어요. 주가가 곧바로 470% 폭등했습니다. 이 회사의 운영 임원진들이 엔비디아 출신이구나. 창업자 출신이 장젠중이라는 사람하고 CTO 출신이 장위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상장하기 전에 중국판의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캠브리콘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AI 가속기 만드는데 내년에 3배 이상 50만 개 정도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일단 이거 파운드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SMIC에서. 네. 이 수율이 엄청나요. 20%도 안 된대요. 그리고 HBM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얘들이 쫓아오는 거는 격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 내에서 자기들끼리는 주가가 막 폭등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여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거를 미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쫓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우리는 기술 격차가 크고 아직까지 수율로 낮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높아지겠죠. 하여튼.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챗GPT하고 여러 군데 LLM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캠브리콘에 있는 가속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랬더니 엔비디아 H100 있죠. 네. 200은 아니고 네. 200을 지금 파니 안 파니 하고 있는 거잖아요. H100의 약 80% 수준 정도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중국이 뭐 하면 그 업계 박살 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번, 11번 뉴스 아까 전해드렸고요. 11번 뉴스도 이것도 아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뉴스와 할 때마다 우리나라 재건 테마가 있거든요. 그런 좀 올라가는데요. 시리아가 13년간의 내전을 끝내면서 국가 재건 산업을 하면서 한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 공식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기업들에. 아마도 투여는 300조 원 이상이 좀 투입되지 이런 않을까라고 돈이 해서 있나요, 이거?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기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건 사업 관련대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같은 경우가 워낙 여러 나라들의 주변국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 네. 많이 좀 훼손이 돼갖고 맞아요. 예, 튀르키예라든지 하여튼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 거의 지금 시리아 나오니까 또 시리아가 나오네. 하여튼 거기가 지금 현지 국가라고 볼 수 없을 수준으로 많이 망가졌는데 300조는 어떻게 투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 재건 네. 관련해서 테마가 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침향. 기다렸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차분해질 수 있는 이유. 네. 바로 침향
액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침향환도 있고 합니다만 이제 바로 우리가 또 마셔볼 수 있는 건 네. 침향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뜯어주셨죠? 아이고 이제 한 손으로 잘 뜯네. 이거 한 손으로 뜯어 이거 한 손으로 뜯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관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 정관장은 그동안 이런 뭐 인삼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얼마나 우리 신뢰를 좀 많이 쌓아왔겠습니까? 이 정관장 기다림 침향액 특히 이제 뭐 점심 먹고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요런 때 오후장 보시면서 컨디션 다시 잡고 싶을 때 그렇죠. 요때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 벌써 다 드셨어? 아니 이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몇 차례 했었잖아요. 하면서 진짜 좀 이렇게 마음이 다스려지는 듯한 느낌도 나고 좀 차분해지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네. 이게 요즘처럼 그 막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올라가면 따라가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부안해동하기 되게 쉬운 시기거든요. 특히 네, 투자자 네. 입장에서. 맞습니다. 전 최근에 이거 하면서 좀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다행이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맞아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네. 있는데 그건 뭐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럴 거죠. 네. 이렇게 또 마음 조급해질 때 막 장 시작 전에 특히 더 막 이렇게 네. 가슴 뛰고 할 때 그럴 때 기다림 침향액으로 마음 다스림 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정관장 믿을 수 있는 정관장 이름으로 기다림 침향액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건규 대표 네. 만나러 가겠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